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제 오늘 목소리 텐션이 높죠? 네, 이 집을 이사하진 않았고요.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당산에 제가 예약하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해서 실제 운영은 이제 오픈롤이라는 기업에서 이 공간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와봤어요. 한번 아는 분이 이제 계셔갖고 여기를 소개해 주셔서 와봤는데 스튜디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본업이 영상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튜디오를 빌리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사장님들께 돈 좀 많이 벌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당산에 와서 이 스튜디오를 이제 어떤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번 오늘은 테스트 촬영차 와봤어요. 다음에 교육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곳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제 위치도 당산역 8번 출구에 있어서 위치도 좋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이 당산역에서 우리 그 하삼독 위드 감자를 촬영을 해봐야겠다. 아침에 이제 원주에서 서울 오느라고 허겁지겁 오느라고 이제 책을 읽지 못했어요. 핑계죠. 핑계를 대지 않으려고 이 시간에 책을 읽기 위해서 굳이 이 시간에 책을 읽는다고. 그래야 이제 사실 캠코더를 제가 오늘 처음 게시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공간을 예약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곳에 오는 순간 카메라를 처음 이 캠코더를 4K 캠코더예요. 소니 건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이크도 제나이저 마이크고 제가 갖고 있는 장비보다 또 훨씬 새 거고 좋아서 오늘 제가 처음 이 게시를 합니다. 녹화를 할 때 이제 그 새 SD 카드를 까서 이 캠코더에 넣고 제가 다 이 캠코더를 세팅해 놨습니다. 잘 나오나요? 조명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책을 읽고 이후에는 여기 스튜디오가 여러 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화이트 배경이 마음에 듭니다. 이제 맞은편도 있고 여기 탈의실도 있는데 책 읽는 게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책을 30분간 읽고 적으면서 읽기는 좀 힘들겠네요. 제가 노트북이 있는데 이 사실은 그 맥북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충전기가 고장나서 사실은 여의도 애플 스토어에 가서 고치려고 갖고 왔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충전이 안 돼 있어서 노트북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어제 책을 안 읽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지난번에 읽었던 게 그치 162페이지까지 읽었네요. 책을 또 기억을 하네요. 지난주에 읽었는데도. 그래서 30분간 독서를 한 다음에 캠코더가 이제 30분간 녹화도 잘 되는지 저절로 테스트 촬영도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용해도 과연 장기간 녹화가 배터리가 충분할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먼저 장기간 녹화를 해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DSLR로 이제 촬영하게 되면은 25분에서 이제 한 대략 20분에서 25분에서 이제 펜 때문에 촬영이 끊기죠. 지금은 이제 캠코더로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기서 하삼독 방송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말고도 다른 층에도 한번 예약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독서하겠습니다. 그 밴드 열어서 독서하는 거니까 핸드폰 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지 화모 북클럽 밴드를 열어서 오늘 인증글을 써야죠. 네. 책을 읽었다는 인증글. 네. 핸드폰으로 옮겨 적으니까 고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네요. 사실 자꾸 지난 방송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계속 몸이 안 좋네요. 피자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 피자, 가슴 피자, 허리 피자, 다리 피자, 다 피자. 네. 30분 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해서 인사이트 타이머를 봤거든요. 인사이트 타이머 30분 타이머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30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계속 조명을 받으면서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읽고 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당산 소담 스퀘어에서 스튜디오를 처음 녹화를 해봤잖아요. 근데 4층은 우려했다시피 딱 왔는데 이제 방음이 안 되더라고요. 방음이 아주 시끄러운 건 아닌데 도로 옆에 있어서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좀 차 소리도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진지한 책을 읽는다거나 뭐 ASMR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녹화를 하는 동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쓴다고 예약을 해놓긴 했는데 이 담당자일 수도 있지만 좀 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녹화를 여기는 사실은 4층은 제품 촬영용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촬영하기에는 녹음이 안 되는 그런 촬영을 하기에는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밖에 오른쪽에는 이제 그 버스 소음, 오토바이 소음이 주로 나고 제 정면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고 이제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소음이 있어서 여기를 사용하실 분들은 녹음이 필요 없는, 안 그러면 녹음을 그런 소음을 잠재울 만한 수다스러운 콘텐츠를 만드실 분들만 여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진지한 교육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63페이지부터 오늘 184페이지까지 읽은 한 2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그거를 이제 잠깐 읽은 거를 어렵죠. 휴대폰으로 이제 적으면서 읽은 내용들을 잠깐 나누면 하겠습니다. 9가지 투자 사례 중 오늘 6번, 7번 이렇게 4가지를 할 건데 6번째가 이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장기 투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전국으로 부동산 탐방을 하는 오 씨가 있었어요. 예, 영어 오 씨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부모님한테 돈도 좀 빌리고 친구들과 자금을 모아서 경기도 신도시의 상가용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2배 오르자 팔고 다른 곳에 재투자하고 또 팔고 재투자해서 지금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이제 오 씨의 성공 요인은 이제 독일의 명재상 비스마르크 알죠? 이게 철의 재상이라고 하나요? 세계사 시간에 그 비스마르크가 훌륭한 부동산 투자가였대요. 그래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 땅을 많이 사놨는데 그 땅을 이제 후손에게 물려줬죠. 지금도 이제 그래서 비스마르크 후손들이 그 산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죠. 좋은 땅이 있죠. 뭐 스키장이나 이런 걸로 개발됐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이제 후손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토지 투자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대요. 앞으로 이 땅에 어떤 형태의 건물이나 시설, 조경이 들어서야 이곳의 가치가 올라갈까? 상상력만 필요하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겠죠. 7번째, 주식 연계형 채권에 투자했다. 사실은 이 뒤에 거는
좀 말이 성공 요인이 좀 말을 좀 복잡하게 해서 제가 이해가 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조명을 계속 받아서 머리도 아프고 좀 힘들어요. 집에서 하는 게 편안한 걸 느꼈습니다. 네. 증권사에 투자하는 PC 고객들 중 부자들의 투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주식 연계형 채권에 계속 투자. 증권사에 근무하다 보면 부자 고객들 많이 만나게 됐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주의 깊게 보다가 자기도 따라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좀 따라하기만 해도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리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게 됐다. 여덟 번째, 부실 자산 및 경매를 통한 투자. 틈만 나면 부동산 경매 실무 강의를 들으며 공부한 QC. 이 QC가 IMF 때 고등학생인데 제 또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사촌이 뭐 어떤 아파트를 그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해서 부자가 된 걸 보고서 자기도 이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경매 부동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둬. 주거지 역시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집 또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마련했다고 해요. 제가 아는 저런 동갑내기 사업가도 집뿐만 아니라 차도 경매를 매입해서 이렇게 외제차 끌고 다니는 그 사장님도 있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네. 9번 신흥 시장에 투자.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베트남에서 이제 옷을 수입해가지고 국내 유통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RC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베트남 대표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개별 기업 주식뿐만 아니라 베트남 종합주가 지수와 연동된 ETF에도 투자했습니다. 펀드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결국엔 뭐 경매도 그렇고 베트남 주식도 그렇고 이게 다 위험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 그렇게 썼는데 그쵸. 경매를 하더라도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몇 번씩 이제 유찰돼서 몇 번씩 또 그 법원 가가지고 경매를 해야 되는 그 낙찰되기까지는 신경을 또 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리고 낙찰됐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뭐 리스크도 있고 또 신흥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제일 문제잖아요. 안정돼 있지 않으면 내가 투자한 돈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투자 대상을 대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뭐 자기가 똑같은 말해서 민망하다고 하는데 해안을 가지는 왕도는 학습과 경험이라고 이렇게 1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는 이 재정 독립과 경제 자유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뭐 Y 다음에 화가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2부의 첫 번째 주식, 제국 기업을 찾아라. 금융시장은 장기적 금융거래 자본시장과 단기적 금융거래인 화폐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기와 단기를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했을 때 1년이라고 봐요. 1년. 그러니까 1년 미만의 금융거래는 화폐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개인이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1년 이상의 자본시장은 이제 크게 주식과 채권인데 이제 채권도 이제 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고 개인은 상품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주로 이제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작가가 주식시장을 재래시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재래시장 가면은 이제 옷가게, 뭐 반찬가게, 전 파는 가게, 정육점, 과일가게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주로 주식시장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재래시장에 울고 웃는 그런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재밌네요. 네. 전화가 와서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식 투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주식 자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존리 대표님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를 일부 산다는 거죠. 그 표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제공하는 자본금으로 세워진 회사예요. 저희 회사도 이제 개인 회사 미라클 스토리가 있고 주식회사 미라클 스토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주식 500원짜리를 이제
4만 주 발행해서 2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그래서 스팸 전화가 오네요. 바쁘네요. 네, 거절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제공하는 자본금으로 세워진 회사죠. 아까 저희 회사가 이제 500원짜리 4만 주면은 2천만 원짜리 회사죠. 2천만 원짜리 자본금으로 이제 세워진 회사고, 주식회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주의 유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빚을 다 개인이 떠안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투자자들과 같이 떠안는다. 개인이 그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 대표이사가 그걸 책임지지 않고 지분에 따라서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유한 책임이란 건 그럼 어디서 나왔냐, 그 개념이. 천년 전에 그 이탈리아 베니스 공국의 상인들, 베니스의 상인들이 유명했죠. 샤일로. 그래서 지중해 건너에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무역 과정에서 이제 배도 띄우고 이 선원들을 고용하면서 제품을 사는 자금이 필요한 거죠. 개인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 배를 이제 띄우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또 물건을 사는 거는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계약 내용에 그 유한 책임을 명시한 것이 그 유한 책임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야지 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개념은 알아야겠죠. 최초의 주식회사는 그 1600년대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그 식민지 사업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회사가 시초죠.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 삼았고, 네덜란드는 이제 인도네시아 그쪽 자바 섬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거기도 배도 띄우고 돈을 무역을 하면서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주식회사, 인도에 있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그리고 북미 대륙 동부 연안에 있는 제임스 타운에 설립한 버지니아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주식회사의 시초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성이 높고 변동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알만한 이 내용들을 이제 좀 푸는데, 어떤 주식은 또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의 성격을 띠기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4월 26일 12시 19분인데 3시 전에 그 코스닥 마감하기 전에 지금도 컵라면 앞에 들고 모니터 앞에서 단타를 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 당산에 와서 조명을 받으면서 머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늘 독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을 내가 이런 곳에서 찍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캠코더로 이제 들고서 1인칭 시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편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를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앉았던 곳이 이제 이곳이고, 네, 제 핸드폰 놔뒀고, 조명기도 있어요. 나름 조명도 있고, 조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조명 조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색온도로 하죠. 색온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잖아요. 색온도 3200도로 바꾸고, 주로 이제 영화과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죠. 색온도를. 저는 이제 6000도로 세팅을 해놨어요. 6000도 세팅 하얗게 나오죠. 괜찮아요. 괜찮고, 제 맞은편에는 이렇게 서서 큰 제품도 있잖아요. 큰 제품들 찍을 수 있는, 다 하얀색이라 하는데 이런 깃털 같은 거, 누가 이렇게 사실은 이런 공간에서 찍으면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발자국이 있는 걸로 돼 있고, 네, 여기는 어딘가요? 저도 처음인데, 여기는 녹음실이에요. 녹음실이고,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조도를 좀 올려. 그리고 화장실이 이 안에 있었어요. 아까 사실은
좀 급했었는데 다른 층에 있는 줄 알고 좀 참았거든요. 네. 근데 화장실도 있다. 네, 남녀 공용이다. 네. 이런 것 좀 약간 민감한 부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네. 그래서 스튜디오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 다음에 8층에서 찍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있다. 이런 데는 뭐 서서 이렇게 찍어도 무방하고요. 좋은 점이 탈의실 있다. 네, 탈의실 여기 탈의실 있고 뭐 저는 뭐 굳이 옷을 벗진 않았고 제 자켓 닦고 이제 가방 놔뒀고요. 여기 뭐 이런 여기가 이제 당산역인데 너무 밝네요. 네, 조도를 좀 조절할게요. 네, 이렇게 네, 좋네요. 당산역에 있는 저 소리 때문에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좋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했고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쉽지 않았던 게 뭐 제가 여기 모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늠해서 이 정도 화면이 나올 거다 하고 혼자 떠드는데 누군가 이제 뭐 모니터링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담스퀘어라는 스튜디오 4층 스튜디오에서 제품이 아니라 사람인데 이렇게 테스트 촬영을 해봤고요. 또 하는 김에 이렇게 같이 30분간 30분 한지는 모르겠지만 20페이지 책을 읽고 여러분과 나누는 하루였습니다. 네,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저는 하삼독의 감독이자 작가인 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